자, 이어서 2023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스포츠 심리학 과목의 11번부터 15번까지 기출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골프 퍼팅 과제를 100회 연습한 뒤 24시간 후에 동일 과제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속도 검사, 파지 검사, 전위 검사, 지능 검사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이 뭔가요? 24시간 후죠. 100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24시간 후에 동일 과제에 대해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제 퍼팅에 대한 감각을 24시간이 지나서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지와 관련된 검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지는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골프 이제 뭐 퍼팅 과제를 100회를 연습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24시간 후에 동일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는 검사는 파지 검사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학습자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한 후에 특정 시간이 지난 후 연습한 기술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바로 이제 파지 검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의 불변 특성 개념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림도 나와 있고 표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뭐 정답으로 나와 있는 이제 답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트랙터, 뭐 동작 유도성, 상대적 타이밍, 절대적 타이밍,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배구 아마 서비스 같은데요. 4개의 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움직임 시간, 그리고 하위 움직임이 4개니까 이 각각의 시간을 이제 4개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A 움직임 시간은 50m/s입니다. B 움직임 시간은 500m, 이제 A가 500m/s고요. B가 900m/s예요. 그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A 움직임 시간은 500m/s, B 움직임의 시간은 900m/s로서 서로 다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4개의 하위 움직임 구간의 시간적 구조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25%, 25%, 25%가 각각 모두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단 A와 B의 움직임은 모두 동일인이 수행한 동작이며 하위 움직임 동작도 4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하게 되는 변수는 무엇이에요? 움직임 시간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관련된 이제 정답을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트랙터가 이제 여러분도 잘 뭔지 모르셨겠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3번이나 4번인데 상대적 타이밍과 절대적 타이밍입니다. 상대적 타이밍은 뭐예요?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그저 공을 올렸다가 떨어질 때 내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동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적 타이밍은 동일한 운동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상대적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볼게요. 보기는 A와 B의 움직임 시간이 서로 다르지만 4개 움직임 구간의 시간적 구조 비율이 25%서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타이밍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 타이밍은 전체 동작을 이루는 부분 동작의 시간적 비율을 뜻하며 리듬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빠르게 수행하는지 천천히 수행하는지 500m/s로 느리게 빠르게 수행하는지 900m/s로 500m/s가 느린 거죠. 900m/s가 빠르게고요. 네,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건 이제 상대적 타이밍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트랙터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는데, 안정화된 움직임 패턴인 다른 움직임들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하게 숙달되어 있는 움직임들이 다른 운동 수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어트랙터, 이제 뭐 매력적인 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작 유도성은 행위자와 환경과의 관계 혹은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행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바로 동작 유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타이밍은 전체 동작을 이루는 부분 동작의 절대적인 시간의 길이를 뜻하며 템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위 움직임의 이런 비율이 조금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4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번 문항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난이도 상급에 해당되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임 시간만 다르고 다른 것들은 모두 이제 동일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 타이밍이라는 것을 맞출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70점 이상 확보하는 데는 크게 뭐 이렇게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 사실 틀려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구슬이가 제시한 운동기술 학습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 최대의 확실성으로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그죠? 확실하게 운동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최소의 인지적 노력으로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요게 틀렸네요. 그죠? 인지적 노력은 최대한 많이 이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디귿, 최소의 움직임 시간으로 운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효율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최소의 에너지 소비로 운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은 틀렸는데, 해설을 보시면은 구슬이는 운동 기술 학습으로 인한 변화에서 성공적인 운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고 나와 있네요. 14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공격성에 관한 설명과 이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환경에서 관찰과 강화로 공격 행위를 학습한다. 자, 그러면은 기억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과 본능 이론이 있는데 학습이 나왔어요. 그죠? 본능은 학습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 정답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것은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 아니라 본능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마찬가지 아니다. 디귿, 좌절이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 이것은 좌절 공격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리을은 좌절이 무조건 공격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는 외부적 단서가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수정된 좌절 및 공격 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3번, 4번 속관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좌절 공격 가설 또는 수정된 공격 가설 무엇이 맞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보세요. 앞에 디귿이 먼저 나온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좌절이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을은 그러나 근데 무조건 유발하진 않고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나타난다. 뭔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센스가 있었으면 볼 수 있었던 문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한 중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공격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공격 행동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모방과 보장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보고 있고요. 본능 이론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있고 거기에서 분출되는 에너지가 공격 행동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절 공격 가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방해를 받으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공격한다는 이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은 앞서서 얘기했던 좌절 공격 가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좌절이 무조건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는 외부적인 단서가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보기에서 하터의 유능성 동기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터의 유능성 동기 이론은 굉장히 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요건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단일 차원의 구성 개념이다. 그죠? 다차원의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겠고요. 실패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여 유능성 동기를 낮추고 결국에는 운동을 중도 포기하게 한다.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과 긍정적 정서를 갖게 하여 유능성 동기를 높이고 숙달을 경험하게 한다. 스포츠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이 있다는 확신의 정도나 신념으로서 특성 스포츠 자신감과 상태 스포츠 자신감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리을과 기억과 리을이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터가 제시했던 유능성 동기론에 따르면 선수가 성공적 수행을 경험하게 되면은 유능성과 내적 동기가 증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차원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세 가지 차원, 동기 지향성, 지각된 유능성, 통제감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스포츠 자신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1번부터 15번 문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번 그 5문항 중에서도 한 문항 정도는 사실 틀려도 되는 문항이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항들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포츠 심리학 과목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16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살펴보고 스포츠 심리학은 기출문제 2023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요 문항들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